좋은 케이스죠. 그래서 이 봤을 때 그 비문학 문학에 올해까지도 과외를 한 채가 막혔던 친구들이 전부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어떤 일타 국어 수행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묻고 싶은 거는 어머니들이 대체 국어를 누구한테 배웠느냐라고 하는데 그 제가 마이크를 놓고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혼자 떠들라고. 그랬더니 혼자 하는 것이라고 엄청 강조를 하더라고요. 네, 누구한테 배웠냐가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본인의 국어 공부법을 좀 알려주실래요? 일단은 뭐 사실 국어 공부법 설명만 하면 사실 2시간 동안 저 혼자로 떠들 수 있는 얘기인데 이제 간략히만 시작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어라는 과목은 결국에 언어 과목이죠. 언어는 안 하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과목입니다. 이게 한국어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한국어지만 그럼에도 성적이 안 나오고 참 어려운 과목, 고3 내내 답답한 과목이 국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할 테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도 계속해서 국어를 조금씩 계속해서 독서와 문학 전부 다 보는 그러한 자세들이 중요하거든요. 학원 숙제를 계속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그 스스로 뭐 매삼비라든지 마라톤이라든지 이러한 문제집을 사가지고 스스로 그 기출을 분석하고 보는 태도가 중요할 거예요. 학원은 그거를 알려주는 곳이거든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너가 고3 내내 그 작업을 할 것이니까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게 학원의 역할이지 학원 숙제만으로는 절대로 국어 성적이 오를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러한 기출들을 분석하고 꾸준히 독해력을 키우는 그러한 자세가 국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말고 또 외대부고를 나와서 또 같은 서울대 의예과를 간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고2와 고3의 기간 동안에 뭐 평가원 기출에 그 기출 지문을 드립하는 걸 좀 이따가 이제 그 또 국어 만점을 나오고 한양대 의예과 그러니까 정시는 2개를 틀렸는데 납치된 경우 있잖아요. 중상고 친구도 와서 본인의 국어 수학은 당연히 자신 있지만 국어도 수학을 넘어서서 100점이 있다면 만약에 120점이 있다면 이 기간만큼은 이걸 실현하는 독서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영어도 잘하는 1등급은 뭐 문제없이 하나 틀리거나 다 맞는 걸 하는 친구가 있고, 예? 근데 저희 아들이 올해 연습으로 이제 저희 아들이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올해 5월에 검정고시 봤어요. 근데 내년에 수능을 볼 건데 그냥 쌤 모의고사를 왜 그런지 막 이상하게 쳐다보시는데 이게 해외에 있다 돌렸어요. 그래서 그 수능을 용감하게 돌렸는데 엄청 많이 올라왔지. 기적적으로 올라가고 있대요. 그렇다고 아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애가 똑똑한 애라기보다는 우리 아들은 귀여운 친구라서 이 귀여운 제 아들이 SAT 영어는 만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는 껌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엄마 3교시에 지문은 눈에 들어오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려라고 해서 내가 놀랐어요. 진짜? 그러니까 왜 이렇게 1등급은 나오겠지? 그러니까 90점은 넘는데 아무튼 너무 당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에서 문제 풀어서 나오는 거랑 3교시 수능 날에 정말로 점수가 나오는 건 좀 다른 문제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저희 남고 친구들 보면 영어는 항상 고3 여름 방학에 해결할 숙제로 남겨놓은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될 거라고 믿고. 그런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몇 점 나오냐로 영어가 89점 나와서 망했다. 근데 정말 89점일까요? 왜 이렇게 89점이 많아? 그래서 2등급이 많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영어는 선택적인 선택입니다. 영어는 독서실에서 영어는 선택으로 이제 나는 전혀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거나 영어도 이제 고난도가 따로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 리딩이거든요. 그 구조를 잡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적으로 하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 이렇게 레귤러하게끔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주 5일을 하려고 했더니 좀 힘들 수도 있다. 지 학교 숙제도 해야 되고 등등 뭐도 할 수도 있고라고 하는 거에서 그렇다면은 주 3일을 커리큘럼을 짜서 하자. 근데 혼자 하라면 안 할 거다. 거기에 최고의 저는 항상 이제 좋은 컨텐츠는 칼이라고 보고요. 이 칼을 누가 갖고 이 칼은 만들어졌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평가원 기출 최고의 핵 머티리얼 이 칼의 무사 고수가 누구냐를 찾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고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브라더일 수도 있지만 이 커리큘럼 그 자체를 끌고 갈 어떤 고수를 찾았습니다. 이 친구는 수학이니까. 예. 그래서 국어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여러분께서 전용 관리형 독서실 오픈을 오신 거죠. 그죠? 근데 뭐냐면 이제 그냥 독서실이 아닙니다. 그냥 관리형 독서실이 아닙니다. 성적을 올리는 초개인화 자료와 과목별 국영수가 최상의 클리닉 강사 멘토링과 의대 브라우스 멘토링으로 철벽 관리되는 SLT 초고속 달리는 독서실. 이 문자 누가 만든지 궁금하시죠? 내가 만들어요. 우리 학원의 모든 문자는 제가 만듭니다. 그러면 1대1 밀착 클리닉, 학습 플랜의 관리를 통한 성취도 매일 점검. 뭐 이거 보통 독서실에서 하는 게 뭔가요, 여기서? 6번인가요? 관리형 독서실에서 하는 게 6번인가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을 관리형 독서실 보낼 때 항상 아쉬운 게 있었어요. 학원 숙제도 못 하고 지공부도 못 하는데 독서실에서 나오는 또 뭔가가 있습니다. 단어를 오면 몇 개씩 외우라든지. 그러면 이 세 개가 완벽하게 조화롭나요? 대답을 해보시겠어요? 아침에 힘이 없으십니까? 이 세 가지가 다 따로 노는 경향이 있죠. 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원생 전용 독서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재원생이 아닌데요 막 놀라시는데 그 재원생이 저희가 과목이 무지 많기 때문에 하나 뭐 들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원을 하는 게 책임이 아니라 학원을 하면 거기에 대한 습의 완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한테 어떤 수강을 하는지 보고 그게 어느 정도 따라가는지 봐야 되고 숙제 정도는 어떻고 그리고 아무리 대형 강의지만 100명의 쌤에게도 부탁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중상고의 김철수가 이렇게 못 따라갑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로 나오는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지. 철수하세요? 그러면 100명 이상의 그 일타 선생님들은 누구였더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방을 하면 될까요? 라고 저희 학원의 습의 완성으로서 둔 겁니다. 잘한 거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의고사 공급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학 연구소가 저게 생겼어요. 수학인이라고. 수학을 뼛속까지 하는 인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1, 2부터도 수원2 변형 문제가 모든 내신에 나오고요. 맞죠? 그리고 고3도 이제 변형 문제고 준킬러 15번, 14번부터 시작해서 15번, 그다음에 무슨 몇 번이지? 준킬러들. 뭐 14번, 20번, 21번 뭐 이 정도가 사실은 적당한 난이도의 4점이고 요즘엔 사실은 킬러라는 게 없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가나형 시대, 저보다 이제 훨씬 더 이전 시대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씩 있었는데 요즘에는 킬러가 없다고 저는 단언을 해요.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특히나 22번까지는 더더욱 막히는 문제가 있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전부 다 준킬러 시세가 맞습니다. 킬러는 없고. 그래서 이제 준킬러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 준킬러라고 하는 것들의 문제의 공급량 그리고 이제 그거의 특성이 있죠. 14번의 특징, 15번의 특징, 이 단원별로 특징이 있고 거기에서의 지수로그에서 계속 하는 것, 틀리는 것들, 아이들이 뭐 수열에서 틀리는 것들, 또 원방이 안 되면 원방을 원에 가다 놓고 150문제를 빵 푸니까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로 좀 극처방을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해서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좋죠?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박수를 쳐주시겠습니까? 제가 막 그 어떤 분들은 막 벌리기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은데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게 이제 어떠한 거보다 사실 저는 그 뭔가 하나 관을 이제는 11개의 관이 됐는데 저한테는 11개의 관을 여는 순간이 축배는 아니고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고통입니다. 아 뭐가 좋겠어요. 예.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고통이긴 한데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필요악이 아니라 필요선이죠. 예, 선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생겨야 된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그 나름대로의 책임감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윈터 독서실 보면 독서실 연계 수업이라고 돼 있고 자료와 질문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독서실 연계 수업은 학원에서 체화하는 독서실에서 그러니까 모닝 국어 비문학 문학 지문 독파인데 제가 인테리어를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의 큰 강의실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독서실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마이크 소리라든가 뭐라든가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방음을 철저히 한다고 그래도 애들은 뭐 쉬는 시간에 방음은 안 들릴 수는 있는데 수업하는 애들은 뛰어다닙니다. 맞나요?
수업 끝나고 나서 야 얘들아 독서실 조용히 해 저쪽에 독서실이야 가자 편의점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원과 독서실 관리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는 수업은 학원에서 하고 그리고 독서실에서는 그 나오는 이제 저희가 워크북이 있어요. 그것들을 철저히 어느 때 오더라도 애들이 일주일 내내 저희가 자기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마지막까지 체크를 해주는 그러한 습의 완성이 독서실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닝국어, 비문학, 문학, 지문 독파는요. 백쌤이고요. 본인이 이름은 밝힐 거예요. 그리고 서울대 국어교육과. 예, 그리고 제가 정말 전 개인적으로 죄는 항상 짓고 가서 교회 가서 항상 회개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죄를 짓죠. 근데 어떻게 항상 그 성경대로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가면 이제 제 죄를 일깨워 주시고 또 다시 목욕탕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저의 하나님은 제가 필요할 때 적시에 필요한 사람을 바로 보내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하고 싶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 때 그 머티리얼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이걸 하고 싶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 설명회를 계속 오셨던 분은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 땡땡군도 적소에 나타났어요. 혹시에. 예, 그때 그 무렵에. 근데 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도와줄 거고. 근데 이 독서실이라고 하는 거는 8시부터 저희가 1시까지 운영을 하면 8시부터 1시까지 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한 형들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일별로 그리고 일타보다도 더 일타 같은.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보다 제가 이제 우리 학원이 영어 토론으로 좀 유명한데요. 영어 토론을 했을 때도 그 애들을 성적을 올릴 때 스파링 받으니까 대학생들 자기보다 조금 더 그 국가대표로 활동하는 사람, 그다음 코치로 활동하는 그 완전히 코치의 활동이 있고 국가대표 형들의 활동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국가대표 형들이 디베이트를 더 잘하게 해요. 코치들이 더 잘하게 해요. 형들이 훨씬 잘하죠. 빠르고 그리고 형들한테 그 느껴지는 신선함과 빨아들이는 에너지가 있고 또 코치님들은 코치님들의 노하우가 녹아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학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 코칭을 시킨다면 그 현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초고속 달리는 독서실이라고 했어요. 독서실이라고 한 다음에 좀 약간 정적인 이미지죠, 애들이. 그런데 그 안에서 절대 열정을 잃지 않고 달려보자라고 해서 초고속 달리는 독서실. 그래서 S&D 달독가자. 엄마야 누나야 달독가자 이 달독가자인데 달독가자 달리는 독서실 띠 하는 네이밍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공모하셨습니까? 1등은 현대백화점 100만 원 상품권, 2등은 무료 한 달 무료 승하권, 그다음에 3등 3명은 입생 롤랑 립스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분파라서 더 기가 막힌 타이틀이 있으면 근데 많이 올라오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달리는 독서실이 오픈하고 열리고요. 1월 1일에 열릴 예정이고 그리고 자료와 질문은 독서실이고요. 수원, 수투, 미적, 레벨별 변형 문제가 공급이 되고 아이들이 테스트를 봤을 때 테스트를 치게 돼 있습니다. 언제나. 테스트를 매일 오면 친다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 이태는 아니고 그것 때문에 들어오고 말고는 아니고 진단을 해야만 뭐가 약한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제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따라서 문제 공급이 달라집니다. 독서실에서. 그리고 이제 가탐에 이제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의 이제 S&T 수학, 과학 클리닉 팀이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질문과 자료만 받게 되는 경우는 질문과 브라더스에게 자료만 받고 질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좋죠?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름 공모전을 하면 되겠고, 예. 그래서 초개인형 관련 독서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들에서 그다음에 이제 학원 숙제를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 모든 과목을 듣지 않잖아요. 저야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한 경우들에서 다른 학원의 숙제를 갖고 와서 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다른 학원의 그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모자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질문 해결은 요일별로 되게 돼 있는데 어떤 과목들에 질문할 수 있나요? 저에게요. 뭐 사실은 다 가능하죠. 안 되는 과목은 없는데 뭔데 왜냐면 학생들보다 잘할 테니까요. 근데
저에게 철칙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과가 안 좋거나 제가 확실히 자신이 없는 과목에 대해서는 저는 수업도 안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능하기는 한데 제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국어랑 수학 정도가 되겠네요. 화학까지 가능은 하지만 화학은 수능에서 한 개를 틀려버려서 자신 있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할 것 같고요. 국어랑 수학이 가능하고 저 말고도 다른 훌륭한 조교들이 정말 많다는 걸 설명을 쓰면서 많이 느끼거든요. 그 외에 과탐이라든지 뭐 영어는 잘하는 사람 워낙 많고요. SNT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러한 조교진들이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국어 수학을 담당하고요. 네, 그래서 화학만은 내가 신이다. 예, 그 이제 화학만은 신이다라는 거는 이제 우리 쪽이 아니고 저희가 과고관 영재관이 있습니다. S&D 영재관 과고관이 있어요. 그래서 S&D 영재고 과고관에서 이번에 이제 조조를 하고 조기 졸업이라는 게 있죠. 과고는 조기 졸업을 하고 그다음 화학 올림피아드 출신, 그다음 화학은 눈 감고도 풀어도 그 화학 수능 학원 하나도 안 다니고 만점이 나오고도 남았다. 시간이 남았다. 그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물리, 그러니까 과탐은 영재고 과고 출신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들이대라도 빠르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전천후 조교급이죠. 예. 그래서 나는 화학의 신, 나는 물리의 신, 나는 생물의 신, 나는 지학의 신이 각자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 물리, 과탐의 신들이 보통 뭐도 잘할까요? 수학을 잘하죠. 그쪽 친구들 무슨 문제를 들이대도 예, 수학이 가능하고, 근데 국어가 좀 귀해요. 그래서 국어생을 모집을 한 거예요. 네, 국어를. 그래서 일단 이제 그 우리 국어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국어 이 지금 이 독서 연계형 프로그램 이 대표 선생님의 프로그램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나가고 나서 학원이 마비됐어요. 전화가 하도 와서. 핫했나요? 예? 어제 쏘고도 바로 달려오신 거 보니까 예. 일단은 저는 그래요. 그냥 이제 우리 아닙니다. 우리 이제 데스크 쪽에서는 뭐 3과목 이상을 우선권을 줘야 된다. 뭐 이제 자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뭐 그러는 건데 전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지 재원생이면 가능하고 그리고 선착순이 맞다고 봐요. 하는 거 재원생이 그 아직은 아닌데 원장님 하나 골라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데스크 쪽에 그뭐 식구가 되는 게 뭐 우리가 뭐 혈연도 아니고 언제나 들으면 식구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아직 뭐 제가 뭐 저희 학원은 사이즈를 대형이라고 해야 중형이라고 해야 될지 뭐 소형, 그거는 비교치에 따라 다 다른 문제인데요. 대형 학원 하게 되면 일타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곳과 그 공장형처럼 돌아가는 곳, 그다음에 이제 작은 학원의 장점은 내 아이를 왠지 관리를 해줄 것 같은 학원, 이게 2가지가 있죠. 예, 근데 저희 학원은 2가지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나요? 예,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한테 초개인화를 하려고 그 노력을 아주 작은 소규모 학원 못지않게 하고 있는 학원입니다. 저희 상담 실장님들도 그러하고 저도 마인드가 그러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망에서 만든 게 바로 이거예요. 더 관리를 하자. 그래서 지금 1호점이 탄생을 했는데요. 위치는 어디냐면 지금 가면 뜯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보지 마세요. 가보지 마세요. 그냥 저희 안목을 믿으세요.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잘해놨죠? 아닌가요? 여기 잘해놨죠? 따뜻하게. 그리고 예전에 우리 카페 할 때 카페 오신 분 계십니까? 오셨죠? 그 카페 조명, 그다음에 컵, 포크 이거 다 제가 한 거예요. 모든 하나하나. 예. 그다음에 인테리어 어디서 하셨어요? 뭐 드라마에서도 많이 찍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 조명들은 다 이게 조명뿐만이 아니라 에폭시 색깔 뭐 이리와 등등을 다 제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독서실에 어떻게 꾸며놓을 것지 안목은 세련되고 아이들이 아늑하고 그리고 그 지금 신세대 감각에 맞는 가까이 와. 자다 나와서 얼굴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는데 막 자냐? 그러고 일어나 빨리 와.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안목을 인테리어 믿으시고 위치는 어디냐면 여기 세찬는 약국 있죠. 어떤 분이 세찬는 약국 2층 아니 그게 아니고 이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쭉 가면 바로 조금 뒤에 GS25C가 나옵니다. GS25C에서 우회전을 하자마자 만렙 커피숍이 있어요. 만렙 커피숍. 이 만렙 커피숍 2층입니다. 지금은 양지 에듀라고 써 있어요.
예, 그래서 평수는 한 90평 되고요. 그래서 이 성공용으로 만들고 이 뜨겁게 달궈지는 독서실. 시험 때 1시에 영업이 아니라 새벽 4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 곳. 달리는 저의 컨셉과 맞같이 초고속 스피드한 아이들의 성적이 초고속 스피드하게 달려가는 서로가 서로한테 에너지를 받는 그런 제가 뭐가 될까요? 기장이겠죠. 기장이 돼서 달려가는 독서실을 오픈을 합니다. 1호점을 기점으로 해서 대치동에 아니야 그런 꿈을 꾸지 말아야 돼. 그냥 1호점을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호점을 제 남편이 제가 뭔가를 막 생각하고 있으면 차라리 드라마를 봐라.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네, 저 중산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한양대학교 의예과 2, 3학번 재학 중인 김모 씨입니다. 네, 그 정시는 이제 면접이 한양대는 없어요. 바로 1차가 바로 되면 그냥 납치입니다. 정시는 2개를 틀렸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한양대 의학과도 되게 좋은 과죠. 좋은 학교죠. 그런데 최고의 국어쌤은 누구야? 저는 여기는 안 계시고 정성민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들었습니다. 너는 최고의 국어쌤.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긴 한데 당연히 평가원 기출이죠. 사실은 선생님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뭐 질의응답 시간에 이거는 조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평가원의 결과 맞지 않다 뭐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정도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하시거든요. 고3 특히나 고3 대상은 저기도 옳다 여기도 옳다 다 잘 가르치세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 무엇으로 수업을 하냐? 그분들은 다 저 훨씬 더 위대하신 우리 교수님들이 몇 달 동안 갇혀가지고 수정과 수정의 수정을 거친 그런 아름다운 지문을 갖고 수업을 하시거든요. 그것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우리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시점에선 고1, 고2들은 더더욱. 고3 때 마지막까지도 평가원을 제가 아는 그 수능 만점인 2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평가원 지문을 오해적으로 마이크 저는 개인적으로 학원은 거의 국어는 안 다니고 그냥 그 선생님은 그냥 인강만 따로 이제 도움을 얻었을 뿐이고 네. 그 평가원 지문을 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하나씩은 한 6번 7번 봤던 지문도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씩 고3 때 이제 그 지문을 제가 알아서 한번 독해를 하고 분석을 해보았는데 분석을 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다 뜯어보고 한 단어 한 단어 다 뜯어보고 문장과 단어의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나갔을 때 지문이 뚫린다는 느낌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국어 성적이 많이 올랐고 실력도 많이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 수능 만점은 여학생은요 국어가 틀릴 때도 있고 하나 틀릴 때도 있고 안 틀릴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부터냐면 중3 때부터 그랬어요. 네, 굉장히 잘한 친구죠. 엄매 빼고. 근데 그 하나가 틀리는 걸 잡아내려고 평기를 그렇게 4회독 5회독을 했더니 얘가 말한 것처럼 단어 하나를 뜯고 지문의 구조 하나를 뜯고 어느 순간에 왜 이게 되는지 빵 뚫리더니 어떠한 문제를 사설 모의고사 약간 좀 핀트가 나가는 것까지도 어떤 문제도 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몇 년 동안 이 친구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걸 혼자 해라. 그럼 어머니를 막 받아 적어 가세요. 근데 받아 적어 가신 만큼 애들이 할까요? 네? 얘들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들 같으면 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경우는 그 자료를 주면서 했는지 채점을 해주는 거죠. 괜찮죠?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혼자 하실 수 있는 아이들은 이제 그 두 종류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근데 이제 4주간의 12회의 비문학 여정은 계속되고요. 그리고 수학도 어떻게 계속될 건지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백 선생님 모시고 이 비문학의 12회를 오전에 진행되는 12회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문학 수업은 사실 중2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문학 비문학 마찬가지예요. 이 지문 독파는 왜냐면 개인차가 있어서 전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마 고2, 3은 같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난이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이론상 그냥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난이도는 안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뭐 스키마라고 해서 글 구조화하는 건 뭐 초등학생도 그렇게 읽어야 되고 고등학생도 그렇게 읽어야 하는데 단지 소재가 조금 어려운 거고 그걸 못 느끼게 꼬아놨다는 거죠. 선생님이 저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제가 놀란 게 이겁니다. 동의 위계간 비교라고 하고 제가 설명회 때 맨날 말하던 그걸 제 설명을 들으신 건 아니죠? 네, 웃으면서. 그러니까 독해 연습으로 하고 그리고 메모장에 소재, 구조, 변형 1, 2, 3 자신만의 구조도 선생님의 구조도 네 그거 하고 영어 설명할 때 제가 맨날 얘기한 게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들어있어요. 그럼 문제를 바로 클리어하게 답이 보입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리고 이 주안점들, 이게 워크북이 있고요. 그러니까 들었지만 하지만 이게 완성이 안 될 때는 이 워크북이 언제든 채워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3의 경우에 나 혼자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자료와 관리를 받겠다라고 하는 측면은 혼자 하도록 독서실에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테마별로 하는 건 선생님 설명하셨죠? 테마별로. 네. 그 하나씩 쌓아가는 비문학 독해. 이게 본인의 자산이다라고 가져온 건데 그 어떤 강사도 이러한 워크북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몇 수 하셨다고 하셨죠? 네. 3수 했을 때 이 내공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봐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실전 독해와 이거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경험담, 본인들 보고 이게 쓰라고 하더라도 비문학적 사고들의 주안점들, 뭐 이런 워크북들이 그 어떤 워크북보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수업에 대해서는 다 의문이 풀리셨죠? 그런가요? 네. 아, 시간이 겹쳐서 못한다고? 뭐 넘치면 자, 오늘 예상 못할 일들이 생겼네. 독서실을 안 하고 이 국어 수업만 할 수 없냐? 이거 대단한데. 그래서 그럼 선생님이 또 밤에 깔면 되 아니 밤에도 또 수학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화목 토반을 깔까요? 그거는 학생들 변하는 대로 하시면 네, 아니 그러니까 월수금도 있고 수요가 있으면 화목토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반을. 네, 오신 김에 또 낮 타임도 해도 되고 만약에 이제 수요가 뭐 엄청 좀 많다면. 그래서 선생님은 일단 선생님 보내드려도 되죠?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저기 계시다가 박수 한번 쳐주세요. 가까이. 예. 제가 이게 좋은 인재들을 많이 찾아내고 있습니다. 좋은 인재들이죠. 예, 아직 생생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선생님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은 학생의 수가 많아질 때 행복한 강사. 두 번째는 학생의 성적이 오를 때 행복한 강사. 아니면 1번과 2번을 같이 존재하는 거. 1번과 2번을 같이 존재하는 건 괜찮은데 1번만 있는 강사는 아무리 1타까지 가더라도 바로 내려오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두 종류의 원장이 있습니다. 이게 1타를 편하게 데려다 놓는 강사. 그리고 두 번째는 저러한 신인과 함께 1타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같이 참여하면서 행복한 원장. 근데 저는 1번과 2번 두 개 다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2번일 때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수학인이란 인재 그 강사들을 뽑을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2번의 강사와 2번의 원장이 만나는 시너지가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획기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수학인들을 뽑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훌륭한 형아들도 어마어마하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아들이 있죠. 저희 S센터에는. 근데 저 좀 봐보실래요? 이런 강사를 설명해 세울 때 본인들이 발굴하고 본인들이 함께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그걸 위해서 수없는 회의를 하고 수없는 커리큘럼을 만들고 그리고 수없이 투자를 하고 하다 보면 다른 학원에서 엄청난 유혹들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게 좋은 길입니까? 나쁜 길입니까? 그래서 물론 설득해서 제가 다시 앉히기는 합니다만, 그러니까 앉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최근에도 2건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게 시작이지만 이 평가원 기출을 워크북을 저희가 연구원을 저는 또 쓸 거고 그리고 수없이 만들어낼 거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고 이러는데 저는 모든 투자와 열정을 아끼지 않습니다. 예.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일을 또 한 번 아이디어를 훔쳐가거나 훔치려고 노력하거나 그리고 강사를 그렇게 대했을 때 모든 연구원과 강사를 훔치려고 노력할 때 저는 저희 DB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호소문을 보낼 거예요. 이제 그래야 될까요? 안 그래야 될까요? 나쁘잖아요. 네,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호소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호소문이 났잖아요. 고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복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호소문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이 수업의 경우는 사실 12회라고 해서 해당 75,000원 하면 어머니들한테 대단히 12회라는 횟수와 액수가 부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맞나요? 아닌가요? 부담되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께 우리가 이걸 좀 최대로 독서실 식구들에게 낮추자라고 했어요. 낮추자고 해서 회당 4만 원으로 했어요. 착한 가격이죠. 네? 착한 금액이죠. 네, 회당 4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12만 원, 12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20명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봐요. 한 반에. 네. 그 선생님은 사실 15명까지 받아달라고 하셨어요. 15명까지. 네. 그 15명까지 받아달라고 했고 그다음 15명일 때 조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냥 조교가 아니라 자기 급에 같이 자기를 뛰어넘는 국어 능력을 가진 자들. 예. 근데 거의 막상막하로. 그런 막상막하 아니면 그 이상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둘은 가능해요. 이제 이 친구들은 직업만 강사가 아닌 것이지 강사 이상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검증이 됐습니다. 저쪽은. 너는 지금 비문학 풀면 다 맞을 것 같아? 다 맞아? 풀어봤어? 올해 수능은 안 풀어봤는데 9편까지는 9편까지는? 여기가 과외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네, 국어 다 맞나? 뭐 웬만하면 네,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한 번 각이 잡히잖아요. 그 각이 읽는 각이 잡히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영어의 경우에도 뭐 그 6학년 때 117점이었다 토플이. 근데 고3 때 다시 봐도 117점이거든요. 실전 한 2번만 풀면. 그래서 어학의 각이 잡히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 각을 언제 잡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전까지니까 고3도 아직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서 회당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금액에 대해서 독서실 금액에 대해서는 뭐 말이 엄청 많은데 그 저희 데스크에서는 본부장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저는 이제 하도 말이 많아서 넘겼어요.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얼마를 해야 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를 보는 눈빛들이 전부 다운됐으면 좋겠다. 막 이런데 관리형이기 때문에 그 오전 8시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릴게 초개인하고 열정을 통해서 돌아가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본부장님